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그맨에서 지금은 대한민국 연예인 1호 출신 상담 코칭 심리학과 교수로 활동하면서 행복을 전하는 행복 전도사 권영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또 상담 전문 코칭 전문가로서 기업을 찾아다니고 또 어려운 또 감정 노동자를 찾아내서 힐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회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치유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보니까 표정은 밝으신 것 같은데 근데 속에 조금씩은 행복을 원하시죠? 네. 왜냐면 사실은 불행을 원하는 분은 없거든요. 그러면 또 회복을 원하시죠? 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행복과 치유, 회복을 이야기할 한 분을 또 소개합니다. 제가 이분을 어떻게 소개할까 고민하다가요. 이러면 어떨까요? 얼룩진 우리의 마음을 닦아줄 천사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가수인데요. 우리 매력적인 목소리 인기 가수 소유 씨를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만 한 말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소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원래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에게 회복과 치유를 드리기 위한 거. 오늘 이왕 나오셨으니까 좀 노래도 들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노래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행복과 치유 그리고 회복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프로그램 타이틀이요. 마음 해피 앤드 유입니다. 이 마음 해피 앤드 유는요. 안전보건공단의 대국민 캠페인 캐치프레이즈로요. 우리 감정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가 동참할 것을 권유하는 의미인데요. 소유 씨 혹시 감정노동자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는 봤는데 사실 정확한 정의를 모르다 보니까 네. 저도 좀 검색을 해봤는데 뭔가 이제 회사나 그런 조직에서 자신이 그러니까 조직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로 네. 인해서 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표정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연기해야 되는 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정노동자라는 게요. 내 감정이 우선시 되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친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화가 나도 아니면 또 다른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 일단 웃는 얼굴이어야 되는데 그럼 혹시 뭐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직업도 감정노동자라고 생각하는데 소유 씨는 혹시 내 직업도 감정노동자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그 정의에 따랐을 때는 저희도 아무래도 보여지는 직업이고 네. 가수다 보니까 뭐 아파도 뭐 웃어야 되고 좀 뭐 기분이 안 좋아도 이렇게 항상 좋은 모습, 웃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듣고 보니까 뭐 여러분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사람을 직간접적으로 대면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대부분의 일종의 감정 노동자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도 감정 노동자 맞으시죠? 네. 오늘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근데 통계에 따르면요. 놀라지 마십시오. 노동자 3명 중 1명, 약 우리나라에 700만 명 정도가 감정 노동자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네. 이 직업군도 매우 다양하고요. 이 감정 노동자들이 겪는 애환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730개 직업별 종사자 중에 무려 25,550분을 대상으로요. 이 감정 노동 강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결과 한번 함께 보시죠. 네. 1위가 전화통신 판매원이고 2위가 호텔 관리자, 그리고 또 네일 아티스트도 있고요. 그리고 중독 치료사. 손님이 아니라 고객이 아니라 당사자는 마음으로 조금의 배려를 해주고 또 사실은 사람이 살다 보면요 별의별 성격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면은 우리 감정 노동을 갖고 일하시는 분도 조금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이요 감정 노동의 고충을 받는 많은 분들이요 정말 이 감정 노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하고 또 서로 치유하는 시간 그리고 회복하는 시간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음 해피 앤드유. 하루 종일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 감정 노동자들의 일상을 공감하고요. 마음을 치유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소유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소유 씨, 만약에 감정 노동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너무 상처를 입다 보면 아프겠지? 아프죠. 네네네. 아프고 짜증도 나겠죠. 나 많이 아프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 네. 보니까 또 현대사회에서 가장 많이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 것처럼 우울증에 걸릴 맞아요.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네. 근데 저는
뭐 연예인들이 많이 걸리는 병, 공황장애 이렇다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게 심해지면 공황장애에 걸리고 대인기피증에 걸리고 또 그러다 보면 뭔가 활동을 안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몸까지 아파지실 수 그렇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여러분들도 여력만 됐으면 쉬고 싶죠? 다들 쉬고 싶다고. 사실 그게 마음일 거예요. 왜냐? 우리가 상담 심리학에서요, 정신이 지체를 지배한다고 하고, 우리 동양 철학에서도 이 마음과 몸은 따로 따르지만서도 이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감정의 노동의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그게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비단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요, 최근에는 감정 노동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우울감과 공황장애를 겪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토크 키워드요, 궁금하시죠? 함께 보겠습니다. 네, 바로 힐링의 시간 치유입니다. 우리 소유 씨는 이 감정 노동자의 스트레스 지수를 연구한 통계가 있는데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뭔가 이렇게 수치에서 뭐 0에서부터 10%인지 네. 아니면 1에서부터 100까지인지 약간 이러면 뭔가 되게 찍어보기라도 할 텐데 너무 되게 광범위하다 보니까 일단 아무래도 굉장히 높겠죠. 높을 것 같죠, 네. 그죠? 네, 이 감정 노동의 강도가 심하고요. 컨디션 관리가 잘 되지 않는 날은 피로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합니다. 저도 이 통계를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요. 자, 한번 통계 한번 봐주시죠. 네, 감정 노동자의 무려 26.6%, 즉 감정 노동자 3명 중 1분 정도가 심리 상담이 필요할 정도로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정 노동자들의 우울 증상이요, 놀라지 마십시오, 해고당한 징계 해직자와 비슷할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 소유 씨, 이 사실은 해직자거든요. 징계 해직자. 그 정도로 우울감과 그런 게 굉장히 비슷하다면 이건 내 마음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충격이고 되게 지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막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렇게 인신공격할 때 너는 다른 직업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 넌 이 일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보면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한테 해고당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만큼의 스트레스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해직은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에게 통보를 받는 건데 감정 노동자분들은 매번 다른 사람에게 네.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아니면 얼굴 앞에 대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렇게 통계가 나오지 않았나. 8월에 그러면- 청구 금액은 16,000. 8월이라고 해? 숫자 몰라? 예? 숫자 몰라. 8월이 이런 정신 나간 걸 봤나? 7월 1일부터 말일까지.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금액이 얼매요.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금액이 얼매요. 자, 아직 고객님 말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말일 아직 안 됐는데 8월 청구 들어왔다며. 정신 나간 봤나? 아니 고객님 7월 1일부터 말일. 그건 7월이고 이 지금 숫자 8도 구분 못해. 아, 이런 미친놈을 봤나. 이게 실제 고객과의 숫자 8도 구분 대화입니다. 못하나 봐. 네. 아무 숫자도 모르면서 네가 무슨 업무를 해. 이런 미친 소리하고. 야, 소유 씨, 이게 실제적으로 전화 상담 받는 저희가 잠깐입니다. 아주 잠깐만 들었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근데 갑자기 나왔잖아요. 지금 방금도. 네네네. 근데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저러면 아, 네, 그러니까 대책이 없죠. 그래서 막 그런 거 있더라고요. 요즘에 막 그런 유땡 약간 이런 데서 대신 욕해드립니다. 막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분들에게 진짜 부탁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분 성함 알아 전화해가지고 저 대신 시원하게 육두문자 날려달라고. 야, 정말 뭐 매일매일 저게 반복되면 못 살겠죠. 가끔인데 이게 얼마나 자주 있는 분도 사실은 또 있다고 하니까요. 혹시 오늘 또 전화 상담 받는 우리 감정 노동자분들 나오셨는데 한번 어느 분 마이크 잡으시고, 네. 네. 혹시 본인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나 좀 아니면 비슷한 유의 전화 상담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떠세요? 네, 아무래도 저희 회사 정책이나 고객님께 제공되는 게 정해져 있는데 고객님께서 추가로 더 요구하시거나 업무와 상관없이 뭐 이제 욕설이나 비화나 뭐 언어 폭력을 좀 하시는 경우에는 좀 많이 힘듭니다. 예. 네. 근데 우리 아, 저 진짜 궁금한 거 있어요. 되게 이렇게 텔레마케터 분들은 보셨을 것 같아요. 되게 유명한 영상 있어요. 그러니까 좀 지방 분이신 것 같은데 여성분인데 남성분이 막 욕하니까 같이 욕하시는 분 있어요. 아. 이렇게 되게 유명한 영상 있는데 네. 그렇게 만약 같이 욕을 하게 되면 같이 해고가 욕을 되나요? 한다?
정말 일단, 시원하게 하시더라고요, 욕을. 너도 하니까 나도 한다, 이렇게 똑같이. 그런 사례는 저희는 없지만 네. 일단 저희 기업 이미지라 하락이라든지 네. 그렇게 하면 만약에 저 자신에 대한 커리어가 많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본인의 사실은 영향도 무너지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정말 대한민국 감정 노동자로 살아가는 우리 많은 분들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스트레스를 쌓아두면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또 건강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데요. 과연 이거를 쌓아두고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또 치유 방법은 없는지 우리 화면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감정 노동자들이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 있습니다. 밝은 모습을 보여야 하는 강박관념에 휩싸여 우울한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은 가면성 우울성의 일종으로 이를 지속적으로 방치하게 될 경우 만성 우울로 갈 수 있거나 불안 그리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여러 가지 증상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조차도 우리가 그냥 누구나 겪는 당연한 직장생활의 힘든 감정이라고 소소히 여기고 넘어가게 된다면 나중에는 그 어떤 것에도 의미를 찾을 수 없고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조차 없는 번아웃 증후군까지도 갈 수 있게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이 받는 스트레스의 정도나 강도는 차이가 나고 이것이 병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아 존중감이나 자아 탄력성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스스로를 알아가는 과정은 전문적인 상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요즘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명상에서의 알아차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알아차림은 우리가 자각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자각을 스스로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전문 상담사와 함께 여러 가지 질문이나 통찰을 통해서 빨리 만들어 나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이 앞서서 화면을 통해 봤지만요, 우리 감정 노동자들이 주로 겪는 질환이 많다고 합니다. 뭐 업무 중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가 뭐 몇 가지는 아실 거예요. 그러면 소유 씨는 뭐 대표적인 게 아까 몇 개를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울증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공황장애도 있고. 네. 일단 어떻게 보면 대인기피증이 진짜 많이 생길 때 처음 보는 사람한테 계속 욕을 먹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게 생길 것 같고 일단 자존감이 떨어지다 보면 좀 더 점점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되기 시작하면 그럼 뭔가 심리적인 병에 쉽게 더 노출되다 보니까 그렇겠죠. 아마 여러 가지가 있고 네. 그 중에 또 자기를 이제는 나는 나만 이런가 화병이요. 또 화병도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화면으로 저희가 정리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신적 건강 문제 발생이요. 겉으로는 웃지만요. 우울증과 같은 질병이 발생하고요. 이 화병에 시달리거나 업무적 소진이라고 번업 상태,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다 타버리는 걸 얘기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탈진 상태에 이릅니다. 또 자기 비하를 하거나 금방 우리 소유 씨가 얘기해 준 것처럼 자아 존중감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가 정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신과 신체 이 뗄래야 뗄 수 없는데요. 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고객 응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서 있는 직업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 상담의 경우 오래 앉아 있으니까 요통이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막 앉아 계시는 분들 특히 여성분들이 이제 그런 말 앉아 있어서 엉덩이가 퍼지는 것 같아 막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팁을 드리면 앉아 있다가도 뭔가 이렇게 손으로 내 엉덩이를 한 번씩 이렇게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네. 손을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올려주고 약간 조금 이렇게 좀 떨어져서 앉았다가 네네네. 그리고 서서 이렇게 발 뒤로 살짝 차주시면은 좀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여기에 이제 좀 이렇게 피가 잘 안 통하니까 여성분들 다리 많이 붓잖아요. 남성분들도 그렇고 그냥 되게 간단하게
그냥 발목 까딱까딱 많이 해주시고 네. 돌려주시는 것도 되게 자주 하는 것만으로도 좀 많이 되거든요. 아니면 네. 이제 쓴 상태에서 조금 다리를 쭉쭉쭉 펴주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많은 분들 나오셨는데 혹시 여기서 나는 이런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풉니다라고 하시는 분 좀 있습니까?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뭐 어떤 분도 괜찮습니다. 네. 마이크 잡으시고요. 네. 저는 이게 혼술을 하는 것도 좋아하긴 하지만 네. 평상시에 점심을 간단히 먹고 예, 낮에 이제 근처 공원을 매우 빠르게 파워워킹을 합니다. 그러면은 네. 이제 귀 뒤로 바람 스쳐가는 괜찮죠? 거하고 예, 한쪽 귀에는 음악을 듣고 야. 한쪽 귀는 새소리를 들으면서 어. 그렇게 잠깐 3-40분씩 운동을 해서 좀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지금 몇 년째 일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업종에 20년 정도 재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은 음악 들으면서 공원을 걸으면 20년 버틸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 정도는 가뿐할 것 같습니다. 도 같으셨네요. 노인이십니다. 네. 네. 이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우리 사회의 배려의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감정노동자 보호법 속에는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우리 신설된 산업안전보호법 제26조의 2,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조치. 오늘은 너무 기니까요, 그냥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 하겠습니다. 핵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조치. 이제 폭언하는 고객의 전화를 끊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폭언을 듣잖아요. 바로 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여유롭게 상황에 따라서 폭언에 대한 경고나 녹화, 녹음 중이라고 알린 후 종료하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폭언이 이어지는데 마음이 불편해도 쉽게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근데 있죠. 법안이 생긴 만큼 고객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통화를 하시는 분들께서 좀 상담사분을 배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조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게다가 저렇게 갑질하는 고객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사장 바꿔! 담당자 바꿔 그러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해 사업주에게 업무의 중단도 요청할 수 있지만 권한이 또 사업주에게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해요? 눈치 보여가지고 눈치 보이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작이니까요. 사업주는 직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 다른 내용을 하나 더 볼까요? 부당 해고 금지. 네, 부당해고 금지입니다. 사업주는 고객 응대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요,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인데요. 이를 어길 시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공단에서는요, 이 감정노동 관리 10대 수칙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감정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각종 매뉴얼도 만들고요.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감정노동자에게 업무 처리 재량권 부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정 노동자를 위한 휴식 시설이나 휴식 시간을 주는 것도 좋고 필요하죠. 고객의 부당한 요구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걸 많은 감정 노동자분들께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오늘 저희 소유 씨랑 왜 했을까요? 좋은 음악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소유 씨, 아까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공감이었거든요. 네. 이제는 우리가 느꼈으니까 네. 다들 아니까 뭔가 치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치유될 만한 노래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 조금 신나는 곡을 사실 제 앨범에 신나는 곡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행사 가도 제가 부르면 너무 네가 보고 싶고 너가 날 떠났고 내 말은 그게 아니고 막 이런 네. 노래만 부르다 보니까 네. 이번에 앨범을 만들면서 좀 신나는 노래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번 앨범에 들어갔던 펀이라는 곡 준비했거든요. 네.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소유 씨의 펀이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어떤 눈빛이었을까 궁금해. Tell me, tell me, tell me.
자꾸 웃음만 나와도 이렇게 Love it, love it, love it. 너 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말도 들리지 않죠. Baby I'm so lonely. 이미 난 정해졌으니 It's all you. 솔직해지고 싶어도 All for you. 어떤 상상을 해도 It's all you. 불안해하지만 바라보잖아. 궁금해져 너와 날 맞추는 mood. So funny, so shiny, always sunny, so good. 나의 기쁜 이 시간이 I love you, love you, love you. 죽으면서 둘러도 돼. 어리숙해도 it's alright. Oh, so funny, so shiny, always sunny, so